안녕하세요. LA의 뷰티쇼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죠? 우리들의 코인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전쟁에 대한 위기감. 바이든이 한 2시간 전에 이란이 곧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8분 전에 업데이트 됐습니다. 곧 공격한다. 바이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CNN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에서는 함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상황.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단 제 채널은 코인 채널이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최대한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일단은 코인 관련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성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1.24% 하락, S&P 500 1.46%, 나스닥 1.62%, 러셀 2000 1.93% 하락.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위험한 자산이죠. 러셀 2000은 소형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코인은 여기에다 굳이 끼워 넣는다면 어디쯤 속할까요? 아마도 러셀 2000보다 더 위험한 자산이 되겠죠. 그 결과를 우리들의 핸드폰 속 코인의 가격에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금은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고 쭉 그리고는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0.53%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금이라면 최고의 안전자산인데 혹시 하는 마음에 금을 팔아서 달러로 보관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거겠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찌되었든 안전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쪽으로 흘러간다면. 당연히 주식이라든지 코인을 팔아서 금 또는 미국 채권, 달러 이런 것들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에는 벌써 무슨 일이 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다가 또는 좀 더 나중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 자산의 폭락으로 이어지겠죠. 코인도 결코 피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코인이 추가로 더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폭락할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2022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공습이 들어가고 나서 코인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떡락을 했는데 불과 30분 만에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이 더 인베이전. 바이 더 딥이란 말 있죠. 딥, 푹 꺼졌을 때 사야 한다. 바이 더 인베이전. 공격을 했을 때, 공습이 일어났을 때 찬스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만약에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 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보고 있는 겁니다. 2022년에 그런 위기감이 조성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벌써 다 빠지고 막상 공격이 퍼부어지면서는 쭉 빠지고 30분 만에 회복을 했다. 지금 여러 자산들이 벌써 많이 빠져버린 상황이고 위기감에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더 흘러내릴지 모르겠지만 막상 공격이 일어나고 나면 어디까지 어떻게 빠진다든지 충격을 받을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10분 만에 20% 빠졌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회의 시간으로 투자적인 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건 청산된 물량입니다. 오늘만 8억 달러 가까이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코인의 가격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죠.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6만 7천 달러입니다. 오늘 6만 5천 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살짝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더리움은 8% 하락. 하지만 대부분의 알트는 두 자리 숫자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 15%, 18%, 15%, 20% 넘게 하락.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 자산을 정리해서 일단은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비트코인 ETF 성적입니다. 블랙록이 1억 1,100만 달러. 나머지 친구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1억 6,600만 달러.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마감입니다. 5,500만 달러 유출. 전쟁에 대한 불안감에 비트코인 현물 ETF도 부진한 성적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불안하고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비트코인 ETF를 사기는 조금 불안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인가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잠깐 나눴는데 위험 자산이기도 하고 안전 자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블랙록이 위험적인 요소도 있지만 리스키하지만 플라이 투 퀄리티, 고퀄의 안정적인 자산이다 라는 교육을 시켜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하루 이틀, 한두 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건, 마무리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갖고 길게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트코인의 시간은 째깍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7일 남겨놓고 있는데요. 전쟁이 나든 말든 비트코인은 그대로 전진합니다. 자, 이제는 솔라나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가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너무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트랜잭션이 실패하고 맙니다. 지금 현재 솔라나의 블록 타임은 0.86초입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블록이 이렇게 척척척척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1초, 0.2초, 0.1초, 0.4초 뭐 이렇게 빨리빨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블록을 만들어내고 있는 밸리데이터들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당 2,387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트랜잭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몇 개? 실패가 지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죠? 아무리 빨라도 실패하면 소용이 없는데 솔라나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 같으면 이렇게 실패가 나온다면 모두가 떠나가 버리고 버려지는 프로젝트가 될 텐데 솔라나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좀 관대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솔라나는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솔라나의 정식 버전은 언제 완성이 돼서 나올까요? 일단은 지금 분위기로라면 파이어 댄서가 완성이 되어야지 솔라나가 추구하는 초당 100만 트랜잭션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야지 본격적인 정식 버전 이걸 우리가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파이어 댄서가 완전히 검증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솔라나는 굉장히 변수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험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그만큼 보상은 클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솔라나의 사가폰을 들고 솔라나가 잘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FTX가 19억 달러 규모의 솔라나를 팔아치웠습니다. 판 가격이 개당 64달러. 와, 지금 솔라나 가격이 뭐 한 150달러 정도 되나요? 뭐 왔다 갔다. 팔았을 때만 해도 솔라나 가격이 한 18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싸게 세일을 해주다니. 이 솔라나는 락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해준 겁니다. 기회비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총 3천만 개의 솔라나를 팔았습니다. 64달러에.
FTX가 보유하고 있는 솔라나는 대략 4,2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전체 솔라나의 한 9% 정도를 차지합니다. 2022년에 FTX가 무너질 때 솔라나도 함께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FTX가 가지고 있는 솔라나를 팔아치워서 피해 보상을 하려고 딴 사람들한테 넘겨버리면 그 많은 물량이 FTX가 가지고 있는 전체 물량의 9%, 그 물량이 시장에 던져지면 대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조성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솔라나, FTX가 가지고 있던 솔라나는 락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팔 수 없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 락업 해제가 2025년 3월부터입니다. 3월부터 5월 이 기간부터 대규모 락업 해제가 시작되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때는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겠죠. 많은 물량이 시장에 던져질 테니까. 자, 이번에 판 물량들,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팔 텐데 전체 이 4,200만 개의 솔라나가 팔려서 기관들이 가지고 있다가 수익 실현을 한다면 20%가 먼저 락업 해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락업 해제된 물량을 팔까 안 팔까? 이 기관들은 64달러에 샀습니다. 내년 3월이 되어서 또는 5월 그쯤 해서 솔라나의 가격이 64달러가 넘는다면 뭐 당연히 넘겠죠. 몇백 달러가 되어 있을 텐데 그때 팔 확률이 아무래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전체 물량도 아니고 고작 20% 락업 해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80%가 더 풀립니다. 그렇다면 벌써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 물량은 처리하고 홀딩하려면 추가적으로 해제되는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건 확정적은 아닙니다. 그렇게 팔 수도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년 3월에서 5월까지 FTX의 물량의 20% 정도가 락업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달 2% 정도씩 추가적으로 락업 해제 이렇게 2028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기는 하지만 전체 유통량의 9%입니다. FTX가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내년 3월에서 5월까지 해제되는 게 그 물량의 20%니까 전체 물량에는 대략 뭐 2% 미만이겠죠. 이 물량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때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죠.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뜨거웠다가 가라앉고 있는 분위기라면 이러한 락업 해제 소식은 분명히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솔라나의 파이어 댄스가 기대보다 좀 못해서 실망감에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분위기라면 이게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솔라나가 급상승으로 막 뛰어가고 달려가고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면 이 정도 오케이 하고 그냥 받아주고 들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솔라나 투자자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블랙록의 소식입니다. 블랙록이 미국의 채권을 토큰화시킨 펀드 이름 비들. 이 비들에 대한 이자를 USDC로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USDC라면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얹어져 있는 달러 기준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더리움 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겠고 증권형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상품형 토큰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호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비들, 이 비들에서 USDC로 즉각적인 전환을 테스트합니다. 바로 온도 파이낸스에서. 온도 파이낸스는 이더리움의 온도 지갑에서 USDC와 교환하여 25만 달러 상당의 비들 토큰을 사용했다고 이더스캔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USDC를 비들로 또 비들을 USDC로 변환이 가능해집니다. 실물 자산의 토큰화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블랙록, 우리가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냉정한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또 필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기 속에서도 혁신은 이루어지고 역사는 발전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